예, 유도는 말을 마치고 스스로 호흡을 갖다 포기하고 목숨을 끊어요. 아, 목숨을 끊어요? 예, 호흡을 지가 막고 엄청나게 독한 거죠. 반갑습니다. 정사영웅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11편에서는 네. 황건동민군을 진압하는데 네. 공로가 있는 그 유비가 네. 출사한 지 넉 달 만에 도피 생활에 들어갔고 네. 그 조조가 제남상으로 갔다가 탄핵을 받아서 낙향했다고 그랬죠. 그랬죠. 예. 그 동안에 사실 그 서량에서 네. 황건동민군이 기치로 조정이 변방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황건동민군이 난이 이 안에서 쭉 중원에서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익주나 철양주, 네. 그다음에 유주, 네. 남양주에서도 일어났지만 네. 유주나 철양주, 변방 그리고 교주는 뭐 거의 그 한민족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고 네. 이런 상태 되다 보니까 네. 그 철양주하고 유주, 네. 그 남양주는 자위대들이 서로 있어가지고 그들이 막았어요. 네. 근데 그 중앙에는 총 그 황건동민군을 갖다 경주하기 위해서 관건들이 다 투입이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량에서는 그에 대한 반발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황실이 네. 자기들이 그 지역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아. 한왕실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아. 독립하고자 하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아, 그랬군요. 서량주는 지정학적 그 가치로서 네.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로마와의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한이 상단들이 교육 물자를 싣고 이동을 시작하는 관문이면서도 로마의 문화 같은 것들이 네.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마지막 문물이 직결지였어요. 아. 한의 문물이 이것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에 전파되고 네. 유라시아의 그 문물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서량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한으로 전파되는 교류 중심지가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많은 사람이 교류가 되면 한족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또 이들이 많이 몰려 있게 되면 결국은 불순한 무류들이 껴가지고 그 상당히 재물 갖다 갈취하고 훔치고 하는 불순한 분자들도 많이 침범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정에서는 불순 분자들을 갖다 색출해가지고 네. 상당과 백성을 보호하고 네. 이제 국가의 조세 수입을 갖다 늘리기 위해서 무역을 막아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검문 검색 기구하고 이를 갖다 운영할 막대한 자위대가 이제 요구됐었는데 서량에는 그 자위대를 갖다 유지할 세금을 네. 구할 수 있는 농지가 없었어요. 아. 상단에서 나오는 관세만으로 이제 자위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농지가 전혀 없고 네. 그 옛날에 전부 다 농업이 천하지 대본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관세만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군비 조달도 이제 버거웠는데 그런 상태 때문에 한실에서는 사실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네. 서량 너희들 자체가 자금을 마련해서 자위대를 만들어 해가지고 서량하고 유주, 그다음에 남양주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각자 자위대로 이제 맡기게끔 했었던 체제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그 농민 반란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맡겼던 그 자위대 운영이 네. 여기서 결국은 걔네들한테 관세만 받아가지고 도와주지 못하고 전부 다 중앙 그 무대에 황건 농민군을 제거하는 데만 썼으니 아하. 서량은 굉장히 혼란했겠죠. 불만이 많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네. 한 황실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는 그런 성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와중에 또 네. 서방하고 교역이 계속 생기게 되면 네. 그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어떤 군벌들도 생기게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그 한두 군벌 외에 빈틈이 생기면 네. 사각지대에 생기면 군소 이제 군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조정에서는 그 군소 군벌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큰 군벌이 네. 한두 개만 있었으면 결국 이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나중에는 조정의 반기를 들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가지고 중앙 그 정부에서 이 군소 군벌들을 갖다가 이제 그 관리하면서 네. 자금도 대주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그 서량주에서 보면 사실 중앙 정부의 힘보다는 이민족 족장, 네. 그다음에 하나 둘 큰 군벌이나 네. 그다음에
나중에 자생적으로 생긴 조그만 군벌들이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양립하게 되는데 이들이 결국은 그 황건동민군의 그 황건기이 때 결국은 중앙에 돈만 관세만 지불하고 도움을 못 받다 보니까 나온 그런 불만이었던 거예요. 네. 그들이 중앙 정부의 이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네. 자기네 자경대를 갖다가 운영할 자금이 한창 모자라다 보니까 네. 이제 소수 민족인 강족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우리가 이래 그 한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피해까지 경제적인 피해까지 볼 일이 없지 않냐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독립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왕실에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데 네. 혼자 힘으로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호조까지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군벌 선령강하고 소월지 이들이 북지군하고 농서군 북지군 네. 해가지고 부안현하고 하관현에 있는 네. 여러 민족들하고 이제 반란을 갖다 주도해요. 아, 반란이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호적인 그 북궁배곡하고 이문우를 갖다 이제 장군을 내세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주동이 됐지만 네. 자기네 세력만을 가지고는 어렵죠. 근데 네. 자기네도 여기서 독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상대방이 규합을 안 시키면은 결국은 힘이 약해지니까 네. 자기들이 뒤로 빠지고 이문우 같은 그 호족의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희가 주동이 되고 너희가 주도하라는 식으로 떠맡기는 거죠, 사실은. 네. 연합작전을 쓰는데 지네가 뒤로 빠지고 앞에 더 힘 센 크게 교류하지 않고 그다음에 동조하지 않았던 세력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들을 활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새로운 국가를 세우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금성군을 갖다 이제 공략하죠. 근데 그 서량의 한족 군벌의 협조를 갖다 끌어내기 위해서 네. 금성군을 공략했지만 네. 사실 그 적의 명망이 있는 한족의 그 군웅들을 네. 협조가 없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족의 군웅인 그 변장하고 그 변수를 갖다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양동 작전을 펼쳐요. 한편으로는 그 변장하고 한수에게 위협도 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변장 한수가 마치 자기들에게 합류한 것처럼 그 금성 군민들에게 이제 소문을 내니까 이런 속임수에 넘어간 금성 군민들은 네. 그 변장하고 한수가 만약에 호족하고 강족하고 네. 이민족하고 합류했다면 네. 우리는 버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성을 갖다 이제 지키는데 굉장히 혼란을 갖다 있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그 호강교의 양징 네. 그리고 이제 서량주의 금성태수 네. 진이가 죽임을 당해요. 어. 근데 이렇게 그 변란이 당하니까 네. 상세한 내막을 변장하고 한수는 자기들이 반란을 주도한 게 아니죠. 그렇죠. 내막을 모르다 보니까 변장하고 한수에게 이제 죄를 물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서량 난이 괴수로 낙인 찍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185년 1월에 네. 엄격결에 괴수를 지킨 한수가 도저히 뭐 방법이 없죠. 네. 살아나기 위해서 변장 갖다 회유해가지고 서량 농서군에서 이제 거병을 해요. 그래서 거병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강족하고 호족하고 한족의 그 군웅이 합류해가지고 이제 한 황실에 거병을 하는데 네. 그 황군 농민군 기의가 일어났을 때는 네. 그때 이제 황군 농민군 기의가 일어났을 그 시절이거든요. 네. 이들이 반기를 들은 게 황군 농민군 기의가 딱 일어났을 때는 중원에 네. 황군 농민군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모든 생각을 다 놓고 재원을 갖다 투자해다 보니까 네. 네. 사실 변방에 네. 힘을 쓸 여력이 없어서 당분간 방치해뒀어요. 네. 그러다가 그 185년도 네. 황군 농민군이 완전히 진압된 후에 네. 그때 이제 서량의 난을 갖다 평정하기 위해서 군사적 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영제가 네. 황군 농민군에서 최고 영장이고 네. 그다음에 큰 공을 세운 좌거기 장군 그 황보승에게 네. 총사령관을 갖다 임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황보승이 변장 한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초토화가 된 농서군을 네. 이제 진입할 장소를 물색하는데 네. 서량의 지형에도 밝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량에 네. 넓은 그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 예. 거기 딱 맞는 인물이 동탁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동탁을 중랑장으로 청구해가지고 네. 서량의 난에 합류하도록 이제 주청을 하는데 사실 일찍이 동탁은
황군 농민군 기휴 때 네. 그 장각하고 전투에서 계속 패해가지고 네. 조정에서 문책을 당했고 네. 이때 이제 동탁이 문책을 면하기 위해서 십상시에게 이제 뇌물 주고 그들을 갖다 이제 협조하겠다는 충성맹세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책을 면해가지고 서량으로 돌아갔었는데 돌아가서는 오히려 벼슬이 올라가지고 현관이 지휘로 봉해지고 20만 병력을 가진 서량 자세로 임명되었던 상태였었어요. 네. 근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조정의 그 청렴한 일부 대신들은 네. 동탁이 무능해가지고 네. 황건 기위 당시 해임된 사실이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황보승이 그 동탁을 네. 서량의 난을 진압하는 중요한 중랑장에 추천하는 걸 갖다가 반대한다고 그래요. 어. 근데 벌써 십상식에 깊은 신뢰를 받고 뇌물 갖다 바쳐가지고 중앙에서 입지가 아주 굳건하죠. 네. 동탁은 무난히 중랑장에 이제 임명돼가지고 다시 중앙무대에 복귀하는 데 성공하죠. 어. 그리고 이제 185년 봄에 네. 변장하고 한수가 자신들을 반란괴수로 몰아친 환관들을 갖다 징벌한다는 명분을 세우죠. 네. 그래가지고 북궁 배곡하고 이문을 갖다 앞장세워가지고 네. 기병제 수만을 이끌고 네. 월릉에 있는 삼보. 어. 삼보라고 하면은 네. 그 경조, 풍익, 그다음에 부풍인데 네. 이때 그 행정 구조를 보면은 네. 낙양 일대 네. 예? 이 네. 주변을 경제위원이 임명했어요. 이 사례를 셋으로 갈랐는데 네. 경제위원이고 낙양 그리고 좌풍익 네. 여기 그 좌잖아요. 네. 풍익은 좌풍익이라는 벼슬을 갖던 사람이 관리하게 했고 네. 그다음에 여긴 오른쪽은 부풍인데 네. 이 부풍에는 우부풍이 관리하게 해가지고 셋으로 나눴었던 이걸 삼보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이제 삼보로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네. 결국은 굉장한 위험이 생기는 게 뭐냐 여기서 다 뚫려가지고 네. 낙양으로 들어오면 이건 뭐 대체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황급히 그 자거기 장군 황보승에게 네. 삼보 지역을 진압하라고 이제 파견하려고 그래요. 어. 그런데 그때 또 십상시 수장 장량이 사실 황보승은 엄청난 인망을 받았죠. 그렇죠. 뭐 청류파 관료뿐이 아니라 학자, 네. 군인, 네. 지방호족, 네. 백성 그리고 황제의 절대적 신의까지 얻고 있었어요. 네. 아 이게 황건 농민그 기위 때 엄청난 많은 공로를 세운 그렇죠. 황보승이 네. 서량에서까지 네. 공을 세우면은 환관들은 설당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네. 이제 같이 모의를 갖다 꾸미던 중에 네. 황간의 2인자 조충이가 네. 장량에게 다가와가지고 네. 황보승을 탄핵할 묘수를 던져요. 어떤 묘수입니까? 조충이 말하기를 네. 얼마 전 네. 황보승이 황제 폐하께 올린 자신에 대한 상소 네. 이건 완전한 무고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황제 폐하까지를 갖다 기망한 허위 사실이라고. 네. 황제 폐하를 향한 황관들이 그 충심을 왜곡한 악의적 모함인데 네. 이는 황제 폐하의 선정에 흠을 입히려는 처사뿐이 안 되는 거라고. 사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암만 맑은 그 행정을 하는 척해도 네. 그 밑에 있는 수족들이 네. 엄청나게 험한 짓을 하면 모든 책임은 최고 수장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물기진 작전을 쓰면서 네. 그 황보승을 탄핵하자고 그래요. 어. 근데 사실 그게 빌미가 된 게 뭐냐면 네. 황보승이 삼보, 네. 예? 좌풍이 경조, 네. 그다음에 풍이 부풍 네. 여기를 갖다 막기 위해서 삼보를 막기 위해서 네. 이제 서량 대항하러 나갔을 때 네. 바로 그 직전에 황제에게 어떤 그 조치를 넣냐면은 조충이 매간매직으로 번 돈으로 법에 저촉된 그 대저택을 지었고 이를 갖다 처벌하지 않으면 공직이 기강이 서지 못한다고 상소를 올렸던 거예요. 이걸 갖다 역으로 쳐가지고 황보승을 탄핵하자는 역공작을 폈던 거예요. 그 십상시들이 네. 황보승을 무고죄로 그냥 계속 처벌을 해달라고 황제에게 끊임없이 주청하니까 무고죄. 영제는 결국 황관들이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결국 황보승을 파직하고 아. 그 황보승이 그 인수를 거기 장군 장훈에게 대신 줘가지고 파견시켜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간이 대부 유도가 네. 영제에게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네. 변장과 한수가 네.
반란을 가담하게 된 거는 환관들이 무고로 인해서 네. 가담한 것이라고 한다고. 변장과 한수들을 용서하면은 네. 이 난은 해결될 수 있는데 네. 변령과 한수가 그냥 불러서겠냐. 네. 환관들이 그 잘못된 일을 갖다가 고쳐줘서 변장과 한수를 갖다 돌아가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낙양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네. 변장과 한수는 삼보의 지리에 긴지 밝은 게 늘 그 양주에서 그 통하는 길을 갖다 다니면서 주변의 시세 같은 걸 다 봤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동 풍익을 나와가지고 한곡간의 그 관료들은 전부 다 매수해놨었어요. 낙양이 위태로워진다고. 네. 또 그리고 이들은 실전에도 서량의 철기들이 얼마만큼 세냐. 그러니까 그 삼보로 들어오기만 하면 낙양은 그대로 함락당할 수 있다고. 이제 유도는 간이 되어버려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 거죠. 무고한 그 환관들을 갖다 징벌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지 않은 이 말은 환관들이 자기 목을 재는 거예요. 네. 뭐라고 이제 모함을 또 하냐면 네. 간이 되고 유도는 오래전부터 환관이 잔당들하고 통해가지고 조정을 기망해 왔다고요. 환관에 둘러싸인 영제는 이번에도 환관들이 올린 주청에 대해서 꼼짝없이 써가지고 유도를 무고죄로 해가지고 그 북사옥에 황문 북사옥에다 이제 가두도록 명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도가 애매하게 황문 북사옥에 이제 갇히게 되죠. 네. 그때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네. 정의가 사라진 이 더러운 하나님실에서 나오는 공기는 네. 공기조차도 더러워서 마시지 않겠노라. 예, 유도는 말을 마치고 스스로 호흡을 갖다 포기하고 목숨을 끊어요. 목숨을 끊어요? 예, 호흡을 지가 막고 엄청나게 독한 거죠. 옛날에는 주군이 옳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언을 했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 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는 목숨이 더 귀한 건가요? 그렇죠. 그 부귀영달에 아주 영악하게 달아 빠져가지고 네. 옳지 않아도 네. 억지 확증 편향으로 네. 예? 옳지 않은 거 뻔히 알면서도 확증 편향 해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면서 자기 영달을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같이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현실 사회에서 도태되더라고요. 발탁이 안 돼요. 너무 강하다고. 이제, 그렇군요. 예. 이제 그래 결국은 환관들은 네. 황군 농민군 밀란에 네. 이어서 서량의 군란이 일어나도 여전히 국가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하죠. 그렇죠. 이제 결국은 변장하고 한수가 기병 수만을 이끌고 삼보인 경조, 풍익, 부풍을 갖다 이제 네. 초토화시키고 네. 그 장원이 이를 갖다 이제 막으러 나갔는데 결국 수습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그 장원이 군력이 모자라가지고 수습 못하니까 네. 동탁이라고 하면은 변장하고 한수와 같이 서량에서 같이 활동했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과 인맥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의제의 너희끼리 싸움 시키겠다는 전략이죠. 이의제의로 동탁을 갖다가 이제 8호 장군을 승진시키죠. 네. 그러니까 이의제의 전략을 시키면 어차피 니네끼리 싸워서 거기서 누구든 그 깨지더라도 우리는 도움이 된다 그런 전략이에요. 그리고 공손찬을 갖다 불러들여서 그 장원과 함께 반군 토벌에 앞장 세우도록 해요. 네. 이제 장원이 반란군을 갖다 제압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갖다 열는데 네. 동탁이 반란군 대책회의에서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내어놓아요. 병사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소의 방책이라고 했다고. 네. 직접 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변장과 한수가 요구하는 명예회복과 자신들을 모함한 환관만 제거하면 반란은 진압될 것이라고. 네. 이제 동탁은 반란군 대책회의에서 한수 측에서 네. 한수하고 변장이 전해온 서로 친하니까 서로 소통이 됐죠. 소신을 밝히지만 장원은 대꾸도 하지 않고 동탁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아니 장원은 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 있는데도 그거를 그런 진언을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죠? 하여튼 그 최선의 병사의 최선의 방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 당시 그 장원은 환관 중상시 조등에 추천한 네. 그 탁류파 관료였었어요. 그래서 그 또 그러고
환관들이 네. 자거기 장군 대신에 그 인수를 갖다가 장원에게 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보온하게 됐다는 뜻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 추정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얘기에 대한 추정일 뿐이에요. 네. 이때부터 동탁은 네. 장원의 용병을 탐탁치 않게 여기게 됩니다. 껌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장원이 곤혹스럽죠. 네. 그러니까 서량이 강한 세력을 배경으로 한 동탁이 반대만 하니까 동탁을 이끌고 서량의 반란군을 상대하기 버겁죠. 그렇죠. 조정의 새로운 부장을 요청하는데 이제 그해 그 장원은 그 도겸을 창군사로 얻게 되고 그다음에 주준이 청구한 송견을 참군으로 해서 측근 참모로 활용을 해요. 아, 손견. 네. 그렇죠. 장원이 10만 병력을 이끌고 송견과 함께 미양에서 네. 그 반란군과 이제 교전을 이제 계속해요. 네. 이제 살해해서 이제 쳐 가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교전하지만 계속 지기만 해요. 네. 거의 병사를 다 잃고 송견도 자기가 데려온 남양 용병 1천여 명의 병사하고 인수를 갖다 잃어버려요. 그때 이제 변장과 한수는 계속되는 승리에 교만해지죠. 네. 근데 그해 11월 달에 네. 하늘에서 별똥별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땅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그 별똥별이 반란군의 그 진을 환하게 비치면 반란군이 밤에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죠. 네. 이들이 행동이 아주 부자연스러워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네. 아주 행동에 제약을 느끼니까 휴식도 못하고 그 수면도 못하니까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 불안을 갖다 느끼게 되죠. 이를 갖다 간파한 그 우부평 그 포홍이 네. 동탁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 전략을 논의하는데 네. 반란군들은 그 자신들이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에게 노출돼가지고 몹시 피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네. 적이 깊은 잠을 갖다 이루지 못하고 심신이 몹시 피곤할 때를 기다렸다가 별똥별이 반란군이 진영에 떨어질 조짐이라고 이제 퍼뜨리면 네. 적이 두려움 속에서 사기를 갖다 떨어지고 그때 이제 단숨에 그 적진을 갖다 공격하자고 우부평 포홍이 2일대로 전략 그리고 진화 타격 전략을 포함한 계책을 제시하자 동탁이 이에 동조를 합니다. 이일대로 전략은 전에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 진화 타급은 또 무슨 뜻입니까? 배워야 될 게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불난집 네. 을 갖다가 타격하는 거예요. 불난집에서 그 약탈, 약탈한다 그런 얘기인데 불난집을 네. 급습하려면은 네. 불이 진하게 타고 있을 때 네. 불난집에 들어가서 약탈할 수가 없죠. 훔쳐올 수가 없죠. 그렇죠. 공격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불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간 지나서 사람도 타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완전히 그 약화돼가지고 전부 다 죽었든지 아주 뭐 기진맥진 돼 있는 상태고. 근데 그걸 구하려고 해도 네. 사실은 그 어느 정도 불길이 멎었을 때나 가능해요. 이들이 몹시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들이 약세로 들어왔었을 때 네. 강력한 힘으로 그냥 공격해 들어가자고. 이들이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런 이제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동탁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이제 쓰기로 해요.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반란군들이 이제 동요하죠. 네. 별똥별이 진영으로 떨어질 거라고 막 서로 다시 도망가자고 그 서량으로 네. 이런 반란이 막 일어나고 군심이 막 이견되기 시작하니까 네. 뭐 완전히 민심은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거죠. 네. 동탁하고 포옹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습 공격해요. 어. 그러니까 뭐 불난집에 네. 쳐들어가가지고 했으니 그 안에 기진맥진해졌던 자들 전부 다 그냥 싸우지도 않고 대표해가지고 유중성으로 이제 퇴각을 해요. 이때 이제 장원이 네. 제장을 불러들여서 임무를 부여합니다. 네. 장군 주신은 네. 유중으로 출격하고 네. 동탁 장군은 그 반란군 개수 설령강을 네. 토벌하도록 이제 출병하라고. 네. 장원이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주신은 그 유중성을 갖다가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 네. 동탁이 장원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해요. 장군, 네. 나는 그 주신 장군에 네. 같이 같이 공격할 상황이 아니고 주신 장군이 그 변장 한수를 공격한다면 네. 나는 그 또 설령강이나 네. 이민족을 갖다 공략할 일이 아니라 네. 배후의 보급로를 지켜야 된다고. 어. 그러니까 이제 동탁이 그
그런 주장하니까 장원이 동탁의 주장에 대해서 강력한 제동을 걸죠. 네. 8호 장군은 병법에서 특학하는 적병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방법을 모르냐고. 적병이 특학하면서 금선 탈각 얘기했죠. 네. 특학할 때는 그 최소한의 그 병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퇴각시키는 이 전략을 치는데 적병들이 허겁지겁 도망갈 때는 금선 탈각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들이 금선 탈각 계책을 세우기 전에 선멸시키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라고 내가 지시한 대로 신속히 작전을 임하라고. 이제 거기 장군 장원이 그 동탁의 의견을 갖다 무시하고 동탁에게 반란군께서 설령강을 토벌하는 명령을 강력하게 추격하죠. 이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이제 동탁은 이제 떠나고 옆에서 듣고 있던 손견이 장원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장군, 지금은 부조 출신 계책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부조 출신이라 하면은 예. 가마솥에 밑에 장작을 빼낸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헛가마 밑에 있는 장작을 빼내는 거죠. 네. 한창 그 이제 불 붙고 있는 솥가마에 장작을 빼내면 이건 가마가 물이 끓 수가 없죠. 그렇죠.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병사들이 한창 이제 기가 나가지고 하려면 사기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이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못 해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이제 적병을 쫓아가요. 하면은 그 길이 여러 군데가 있겠죠. 계속 한 병사들이 쫓아가면은 결국은 뒤에는 어떤 뭐 군량이 후방에서 그 전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군량이 그렇죠. 군량이 후방에서 전달이 되는데 그 쫓아가가지고 계속 진격만 하다 보면 이 보급로하고 이게 끊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적병은 적병 이만큼 이제 도망가고 이제 여기 아군 식량 보급로가 이제 그렇죠. 그게 멀어지는데 얘네들이 이걸 노리고 도망가는 저기 하면서 일군이 뒤로 가가지고 식량 보급에 그 식량을 보급하는 그 병사들은 대군일 수는 없죠. 그 싸움 병도 아니죠. 그렇죠. 치중을 싣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딱 해서 여기서 이 식량을 막아버리면 이건 형군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식량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가마솥 밑에 장작에 해당되는 거네요. 병사들에게 그렇죠. 그걸 갖다 그 부저 출신 전략이라고 하죠. 식량을 갖다 공급 끌어가지고 한장 불타고 있는 저게 그냥 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을 갖다가 얘기했는데도 이 말도 듣질 않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변장하고 한수는 쫓아오는 것만 지금 양군이 다 공격에만 그 관군들이 하니까 딱 허점을 봤죠. 이들도 암만 서양 사람이라고 해도 전략이 없이 그 군벌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서 여기다 그냥 딱 막아가지고 군량이 못 들어가게 딱 만들어 버려요. 그렇군요. 변장하고 한수가 유중성으로 퇴각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군사를 뒤로 돌려서 주신이 보급로를 갖다 끊어버리니까 결국 주신이 뭐가 돼요? 형군 우리가 되죠. 여기서 치중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로써 이제 그 변장하고 한수는 자연스럽게 자기네 그 저기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죠. 무사히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한편 한수에서 여기 이제 여기 서량의 한수, 한수에서 그 설령강하고 이민족 설령강하고 이제 대치하던 그 동탁 퇴로가 끊겼죠. 여기 이런 식으로. 퇴로가 이제 끊겨가지고 망원역 북쪽에서 수만 명의 강족이 포위를 당해요. 그 이제 그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농사를 했죠. 이제 농서를 도망가려다가 여기 이제 한수 강이 있어요. 근데 먼저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 망원역 북단에서 이제 대치하게 되는데 이거 그림을 보면 여기는 우리 관군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죠. 여기는 서량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네.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동탁군이 그 이쪽으로 한수를 갖다 건너가지고 일단 공격하다가 네. 끊긴 거야 맥이요. 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산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대치할 거 아니에요 일단요. 그리고 강족은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여기 포위하죠. 설령강이 네. 포위해요. 강 포위하고 여기 이제 대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양곡이 떨어지잖아요. 양곡. 네. 양곡이 떨어지니까 네. 이걸 때 그 대치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개울 있잖아. 하천이 이게 하천. 네. 여기에 가가지고 병사들이 물고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니까 얘네들이 봤을 땐 이제 양고기 떨어져가지고 이놈들이 물고기 잡는구나 이제 이거 생각하는데 네. 일단 여기 경계병이 있으니까 네. 공격은 못하고 얘네들 뭐를 노리냐면은 네. 동탁군이 네. 결국은 양고기 하천에서 고기 잡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 도망갈 것이다. 네. 후퇴를 퇴각을 하면 등을 보이게 되죠. 네. 또 이게 하천이야. 네. 예? 이걸 건너려면 아무래도 땅을 뛰는 거하고 숨을 수도 없고 그냥 몸이 드러난 상태로 가야 되죠. 그렇죠. 뭐 다 소멸시킬 수도 있다니까 여유 있게 네. 얘네들이 후퇴할 때까지 기다리고 공격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동탁이 어떤 전략을 딱 세우냐면은 네. 그 동탁도 전략 전술이 있죠. 네. 그 전략 전술이 시시 그 변화,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데에 대해서 적용을 못할 경우가 있었지만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동탁이 네. 그 병사들에게 이제 어떤 전략을 내리냐면 네. 자신은 서량의 그 지형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죠. 네. 그 이제 이쪽은 이제 서량으로 가는 길이고 그렇죠. 여기는 다시 이제 그 관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고 네. 여기서 그 병사들에게 이제 얘기하기를 갖다가 네. 너희들은 네. 여태까지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갖다 잡는 거로 해서 적들에게 우리가 식량이 떨어지고 물고기를 잡는 게 확실하게 보여졌다. 이제 그 무중생유의 그 전략을 써가지고 우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뚝을 쌓는 척하고 그 다음에 뚝을 쌓는다. 뚝을 쌓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뚝을 쌓아가지고 상류에서 흐르는 네. 이 물 갖다 이제 딱 쌓이겠죠. 뚝을 딱 쌓으면.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상류에서 흐르는 수십 리의 물을 갖다 저장해가지고 네. 너희들은 그 어둠을 탐타서 네. 대치하고 있는 균형에는 붉은 빛을 갖다 펴놓으면 우리가 아직까지 대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것이냐. 불 피우고 여기를 갖다가 잠역질해서 다 빠져나간다. 우리들은 밤에. 그럼 적병이 도망간 건 모르겠죠. 불 군용에 다 불을 갖다 밝혀냈으니까. 네, 그렇죠. 그죠? 잠역질해서 다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잠역질을 근데 여기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하지만 여긴 얕겠죠. 얕죠. 그럼 다 도망갔다는 걸 알게 되면 얘네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기 얕으니까 그렇죠. 다 넘어간 다음에 이 뚝을 갖다가 제거하라고. 그럼 이 그냥 수십 년이 있었던 이 물이 결국 흘러서 다 쓸어가죠. 다 쓸어가네요. 이 건너는 그렇죠. 군인들을. 살수대첩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무중생유의 이제 계략을 쓴 게 뭐냐면 이제 무중생유에 대해서 무중생유라는 네. 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요거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다 이제 넘어가고 나면 얘네들이 못 쫓아오게 될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후퇴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준의 명령에 의해서 네. 그 농서로 진입했던 6개 관군이 모두 퇴폐했어. 네. 근데 동탁만이 병영 소실 없이 부풍으로 다시 돌아오죠. 네. 낙양 옆에 부풍. 동탁만. 예? 네. 우부풍. 네. 사실 조정에서는
관군이 모두 패퇴했음에도 네. 관군 간의 교전에서 병력을 무사히 이끌고 온 동탁은 사실 선전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죠. 그 태양으로 봉해주고 네. 전장군 그리고 병주목 네. 아까 얘기했죠. 병주의 자사 네. 병주 자사는 사실은 행정 관료로서 전부 다 관리하지만 군사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네. 근데 동탁이 병주 자사가 된 게 아니라 병주목 네. 병주목에다가 전장군 그 장군의 지위도 대장군하고 거기장군 네. 그 표기장군 이런 사람들 밑에 이제 전후 좌우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식으로 그 군인이 네. 이제 정치에 참여하죠. 이 조정에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장군이 이런 건데 그건 아니고 그보다 낮은 단계지만 이걸 주고 이제 태양후로 봉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중생유 네. 얘기해 주셨는데 무중생유라는 거는 무에서 네.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허허실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허한 걸 갖다 보임으로써 어. 상대방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허하고 생각했을 때 실을 찾아서 빠져나가는 거죠. 네.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 이제 성공했어요. 예. 근데 이로써 이제 12편 네. 모두 끝났고 다음 13편에서는 네. 그 서량의 네. 난을 진압하는 그 과정을 그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유, 아주 재밌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3편에서는 더욱 좋은 소재와 제목으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